이번에는 이제 필수 예제 13번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웃한 얘기들, 이웃하지 않는 얘기들 먼저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남자 4명이 있고요. 여자 3명을 이제 일렬로 세우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여자 3명을 이웃하게 세운다라고 보면은 여자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여자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매깁니다. 왜냐면 이제 다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웃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음으로 먼저 처리를 해주시라. 그래서 여자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남자 4번 이렇게 되겠죠. 남 3, 남 4.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뭐 해주시냐면 이웃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묶음으로 처리를 해주십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이다. 일단 전체 인원이 5명이 있다라고 보고요. 5명을 줄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5P5, 즉 5팩토리얼이죠. 그래서 5팩, 그러니까 총 120가지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묶음 안에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묶음 안에 얘네들이 이제 줄을 서는 경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웃한 애들, 요 묶음이죠. 묶음 안에서도 줄을 서는 경우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묶음 안에 줄을 서는 경우는 3팩이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3P3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3팩토리알이다. 그래서 총 6개니까 자, 1번과 2번은 이제 동시에 일어납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남자도 세우고 여자도 줄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동시에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총 720가지다. 그래서 120 곱하기 6이니까 7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720가지고요. 자, 두 번째는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이런 문제들은 뭐 엘리베이터 문제도 뭐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좀 봐주시는 게 이웃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남자들끼리는 이웃해도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웃해도 되는 것들. 자, 다시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나열합니다. 나열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남자를 먼저 나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자는 총 4명이니까 남 1, 남 2, 남 3, 남 4. 남자 이제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남자를 이제 배열을 한다 그러면 남자가 총 4명이니까 4명을 나열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4명을 4개의 줄로 세우는 거죠. 그럼 4P4니까 4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 24가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자들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이웃하지 않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양끝자리 하나랑 그 다음에 요 2개랑 그 다음에 요 남자와 남자 사이에 골라서 적당히 3개를 골라서 줄을 세우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는 총 3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여기를 하나 고르고 여기 하나 고르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고른 다음에 뭐 줄을 세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자를 이제 세우는 방법인데요. 자리가 이제 총 5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골라서 줄을 세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 중에 서로 다른 5자리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줄을 세운다. 그래서 여기는 5, 4, 3이니까 총 이제 20이니까 60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2개를 곱하게 되면 이 동시에 일어나죠. 여기도 이제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24 곱하기 얼마? 60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답은 1440가지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밑에 있는 내용들도 보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필수 예제 이제 14번입니다. 그러니까 제한과 그 다음에 적어도가 있는 경우의 순열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일단 트라이앵글이라는 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음에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t가 제일 처음에 1번입니다. l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경우는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t는 맨 앞에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L은 맨 끝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8개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문자를 요 안에 이제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는 거는 이런 식으로 첫째 자리와 끝 자리에 꼭 첫째 자리는 T가 꼭 와야 되고요. 끝 자리는 L이 와야 된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이제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6개의 문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6개의 문자를 6개로 이렇게 6개로 줄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6팩토리얼, 그러니까 총 720까지다. 이렇게 6팩토리얼이라는 거는 720이라고 좀 외우고 계시면 좋겠죠. 이런 것도 간단하게 외우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앞서 5팩토리얼이 저기 얼마라고 보셨어요? 120이라고 보셨죠? 그럼 6팩토리얼은 120에다가 6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720이다 라고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조금 이제 다른데요. 2번 문제인데 T와 A 사이에 이제 두 개의 문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T와 A인데요. 자, 먼저 T와 A에 어떤 문자 두 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런 쌍으로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덩어리. 그래서 이런 덩어리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총 이제 몇 개가 있냐면은 4개, 요 이제 2개가 이제 왔죠.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이제 T와 A가 이제 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꼭 T가 여기는 앞에 와야 된다는 그건 없거든요. 그냥 T와 A 사이니까요. T와 A가 줄 서는 경우, 그럼 T와 A가 줄 서는 경우는 2P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둘 다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 2가지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문자가 이제 6개가 있습니다. 6개. 6개 중에 이제 몇 개? 2개를 골라서 이렇게 T와 A 사이에 줄을 세워야 되겠죠. 그럼 T와 A에 줄을 세워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줄을 세우는 방법이죠. 그러면 6, 5, 30까지 이렇게 되겠죠. 6, 5, 30.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냐면 요 이제 묶음 안에서 T와 A 사이에 적당한 두 수를 넣어서 줄을 세우는 경우는 요 경우의 수와 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곱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30 곱하기 얼마? 2니까 총 60까지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나머지 이제 4개의 문자가 남았죠. 그럼 4개의 문자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4개의 문자도 마찬가지로 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냐면 얘는 이런 규칙이 있는 거죠.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묶음이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총 몇 개의 문자가 있다라고 그냥 보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5개를 줄 세우는 방법은 5PO, 즉 5팩토리얼이죠. 5팩토리얼. 그래서 여기는 총 몇 가지다? 120가지다. 그러면 이제 요 경우의 수와 요 경우의 수를 뭐 하시면 될까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1, 2, 3번의 경우의 수를 다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60 곱하기 120이니까 총 경우의 수는 720까지다. 7200까지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요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곱사건으로 처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 지우고요. 이제 적어도가 나오는데요. 적어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사건의 개념이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여사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런 거 있죠. 여사건이라 그러면은 A란 사건이 있어요. 그럼 A가 아닌 사건을 우리가 A 여사건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럼 얘는 컴플리먼트, 보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가 아닌 다른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여사건이라 하는데, 자,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우리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모음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끝자리에 이제 모음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올 수도 있죠. 그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 사건, 여기에 뭐가 오는 경우 자음과 여기도 끝에 양 끝에 동시에 자음이 오는 사건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끝에 요 양쪽 끝에 자음이 하나도 자음이 아니고 모음이죠. 자음이 하나도 안 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요거 지우고요. 요거를 모음이라고 쓰겠습니다. 모음. 지금 반대가 아니고 나머지 사건이죠. 이 한쪽 끝에 자음이 오지 않는 여사건의 개념이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이제 줄 세우면 되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모음을 찾아볼게요. 모음은 I가 있고요,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E가 있죠. I, A, E. 요 세 개밖에 없죠. 그럼 이제 자음은 뭐가 있냐면, T, R,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G, L. 이렇게 있겠죠. 여기 자음이죠. 그럼 이제 요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요 세 개 중에, 자, 첫 번째, 양 끝에 모음을 세웁니다. 그러면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줄을 세우면 되겠죠. 그죠? 두 개를 줄을 세우면 나머지 하나가 남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가 안 들어갔다 치죠. 그럼 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줄 세우는 경우. 이제 얼마? 6P6. 이렇게 이제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의 수는 6건의 경우의 수입니다. 6건의 경우의 수. 그래서 얘는 이제 총 몇 가지다?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고요. 쟤는 6팩이니까 720까지다.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계산이 조금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요게 곱하게 되면요. 요게 4320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얘는 6건이기 때문에 자,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을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에서 뭐 빼주시면 되겠죠. 뭘 빼면 될까요? 여사건의 경우의 수.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제외시켜 준다라고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제외시켜 주게 되면요. 전체는 8개가 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8팩이 됩니다. 8팩 빼기 432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큰 숫자는 쓰지는 않습니다. 대략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계산한다는 거는 조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36,000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뭐 정수의 개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요.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몇 개의 숫자 4개의 숫자를 택한 다음에 네 자리 정수를 만든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실 사항은 0이라는 수는 만약에 자릿수가 이렇게 4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4개 만들어졌을 때 이 첫 번째 자리에는 뭐가 오지 않는다? 0이 올 수가 없습니다. 0을 제외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리는 0이 올 수 없다는 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네 자리 정수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정수의 개수입니다. 그럼 정수의 개수는요. 이 네 자리를 일단 만듭니다. 네 자리를 만드는데 그럼 경우의 수를 이제 세면은 이 앞자리에는요. 0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 0을 빼면 5개가 남겠죠. 그래서 여기 5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0이 아닌 누군가 예를 들어서 3이 같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 세 자리는요.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제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줄을 세우기 때문에 5P3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5, 4,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총 60까지니까 60 곱하기 5니까 총 300까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의미는요. 여기는 일단 0을 제외한 어떤 숫자, 요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라 보시면은 이 나머지 세 자리는 이제 나머지 5개가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줄을 세운다. 그래서 이제 300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짝수의 개수입니다. 짝수의 개수. 자, 짝수의 개수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홀과 짝은요.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요 네 자리가 왔을 때, 요 네 자리가 왔습니다. 그럼 네 자리가 왔을 때요. 이 끝자리가 짝수면 우리가 이제 짝수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짝수가 될 수 있는 거는 0도 포함입니다. 0, 2, 4. 여기서는 짝수가 0, 2, 4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0, 2, 4 중에 하나가 온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 뭐 짝수라는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세하려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경우가 있는 경우, 특정 경우, 그러니까 끝자리가 이제 0, 2, 4가 오는 경우에는 끝자리를 직접 넣어가지고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이 왔다라고 이제 돼 있는 경우 하나랑 그 다음에 자리를 또 하나 만들게요. 그럼 끝자리가 이제 뭐가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2. 그 다음에 끝자리가 또 뭐가 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끝자리가
이제 4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4. 그럼 이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024 중에 0, 2, 4 이렇게 이제 각각 사건들을 이렇게 배열했는데 이 사건들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1번 사건과 2번 사건과 3번 사건의 경우의 수들은 싹 다 합사건으로 해야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들은 1번 사건과 2번 사건과 3번 사건의 경우의 수를 다 더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0이 나갔으니까 여기는 0 빼고요. 이 1, 2, 3, 4, 5 5개가 남았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 몇 개를 골라요? 3개를 골라서 줄 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0이 이제 여기는 잠깐만요. 지우고 여기는 이제 2가 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요 첫 번째 자리는 뭐가 올 수 있냐면 0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1, 3, 4, 5 중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4가지고요. 4가지. 여기 이제 4가지 뭔가 왔다라고 치고요. 그럼 나머지 숫자 몇 개 있을까요? 4개가 또 남았겠죠. 0은 이제 포함해야 되겠죠. 0은 포함하고. 그러면 나머지 4개 중에서, 왜냐면 일단 2개가 들어갔다 보고요. 나머지 이제 4개 중에서 뭐 하면 될까? 2개를 골라서 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4P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도 똑같겠죠. 요 앞자리는 0이 못 오니까 요 앞에 있는 2번의 경우 수랑 동일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P2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OP3 같은 경우에는 60이라고 이제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4P는 10이니까 12 곱하기 4는 48이죠. 그러면 약 96. 요 두 개 더하면 96이 되겠죠. 그래서 총 개수는 156가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똑같은 거 두 번 더하니까 96이라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짝수가 온다 그러면 끝자리를 반드시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자리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4의 배수의 개수인데요. 이거는 약간의 좀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깐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배수의 개수인데요. 일단 요거는 필기를 좀 하십시오.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2의 배수가 있습니다. 2의 배수는 짝수죠. 그 2의 배수는 아까 보다시피, 끝자리가, 어떤 수든지 간에, 끝자리가 짝수면 됩니다. 요 자리가 짝수면 됩니다. 그래서 끝자리가 짝수인 게 뭐다? 2의 배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의 배수가 있습니다. 3의 배수. 그리고 이제 3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각 자리수가 있을 거예요. 각 자리수가 있을 때 이 각 자리수의 합이 적으십시오.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됩니다. 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좀 보시는 게 뭐 예를 들어서 1, 2, 3이다. 그러면 각 자리를 다 더하면 6이죠. 그럼 얘는 3의 배수다. 3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또 하나 뭐 있을까요? 뭐 1, 2, 3, 3, 뭐 6, 뭐 1, 5 이렇게 돼 있다라고 봤을 때 얘도 6의 배수입니다. 왜 그러냐? 각 자리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얘도 3으로 나눠보시면, 직접 나눠보시면 3의 배수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의 배수가 있습니다. 자, 4의 배수는요, 딴 게 아니라, 뭐 어떤 그 자리수들이 뭐 길게 나열되어 있을 때,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있습니다. 10의 자리, 1의 자리 있을 때, 요 끝자리가 이제 뭐다라고 하면은 4의 배수면은, 여기가 4의 배수면은 4의 배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1, 2, 0, 8. 그럼 이렇게 된 수는 4로 나눠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끝자리 두 개만 맞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1, 2, 빵빵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1, 2, 3, 2 뭐 이런 식으로 끝자리가 4의 배수, 4의 배수, 1, 2, 0, 4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4의 배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칸이 좀 부족하니까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칸이 부족하니까 좀 지우고요.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있습니다. 5의 배수. 자, 5의 배수는요, 여러분들이 5의 배수는 끝자리가 0과 5면 됩니다. 그래서 5의 배수는요, 끝자리가 0과 5면 됩니다. 0과 5가 끝자리가 됩니다. 끝자리 0과 5만 오면은 싹 다 나눠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의 배수는요, 자, 6의 배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얘는 좀 특이한데 뭐냐면은 2의 배수인과 동시에 3의 배수죠. 그래서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3의 배수의 특징.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모두 다 가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끝자리에는 짝수가 오고요. 그 다음에 자릿수를 다 더했을 때는 3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여기 문제에서는 4의 배수의 개수, 뭐 7의 배수 이런 거는 잘 묻지 않습니다. 9의 배수나.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4의 배수의 개수를 세려고 그러면요. 일단 4자리가 있죠. 4자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만들어 보시는 거는 여기 0 하고 4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0하고 8은 안 되겠죠. 그러면 1하고 뭐 2, 그 다음에 1로 되는 거는 이제 없죠. 그럼 2로 되는 거는 끝자리가 2로 되는 거는 2, 0, 그 다음에 끝자리가 얼마? 2, 4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끝자리가 3, 2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끝자리가 3, 6은 없죠. 그래서 4, 0, 그 다음에 4, 4는 없고 4, 8도 없고, 그러니까 총 이렇게 6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 이제 보시면 5가 있으니까 5를 빠져먹었네요. 5 하나만 더 합시다. 5라 그러면 5, 2, 요거 하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총 몇 가지? 7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7가지 경우의 수들을 각각 다 더하시면 됩니다. 구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1, 2, 3, 4, 5, 6, 7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각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를 싹 다 더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하나 알려드리면, 팁을 알려드리면은 일단 경우의 수를 얘를 한번 구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 거 하나만 구하시면 이제 끝납니다. 나머지들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런 경우의 수가. 그래서 하나만 보여드립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0이 먼저 왔기 때문에 0하고 4가 이제 나갑니다. 0하고 4.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죠. 그럼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줄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줄을 세우면 되니까 총 몇 개다? 24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24가지가 아니고 12가지입니다. 12가지. 12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또 0이 들어간 건 또 어디 있냐면, 저 여기 빨간색으로 좀 할게요. 0이 포함된 것들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0이 포함된 것들만 따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런 게 3개 있기 때문에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를 3번 더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3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끝자리가 0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은 이제 뭐 예를 한번 들으면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 2가 있죠. 1,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0은 앞자리에 못 놓으니까 이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첫 번째 이 자리에 넣는 경우의 수는 3가지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몇 개가 있냐면 뭐 여기서 하나 나갔다 그러면 0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3개가 있겠죠.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줄을 세우니까 총 9가지가 되겠죠. 9가지. 근데 9가지 애가 다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이런 경우들도 경우의 수가 쟤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이제 다 같거든요. 이렇게. 그럼 총 4개가 같기 때문에 총 몇 개다? 36개다. 그럼 여기는 여기도 36개죠. 희한하게 또 같네요. 그래서 총 더하게 되면 72가지다.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72가지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수에 관한 문제들은 많이 좀 흔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정도는 알려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문제 푸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필수예제 16번인데요. 요즘 이제 사전식 배열에 의한 경우의 수를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이제 전자식 사전을 안 쓰고 학교에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다 두꺼운 10년 더 됐네요. 10년 더 됐겠다. 뭐 아무튼 예전에는 두꺼운 사전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식 배열이 뭔 줄은 애들이 이제 감을 빨리 잡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전자사전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단어를 찾다 보니까 사전식 배열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뭐 한번 드리면은 5개의 문자 A, B, C, D가 있죠. 그럼 5개를 마구잡이로 뭐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문자도 하나 나올 거고요. 뭐 이런 문자도 하나 나올 거고 A, B, C, E, D 뭐 이런 문자도 있을 거고 그다음 뭐 나열하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 순서로 나열했을 때 뭐 마구잡이로 나열하는 거죠. C, D, E 그 다음에 A, B 뭐 이런 것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C, E, D, B, A 뭐 이런 것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A, C, D
A, C, D, B, E 뭐 이런 것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B, C, A, 그 다음에 E, D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5가지를 나열하면 총 120가지인데, 그러면 이 120개를 나열했을 때, 줄을 세웠을 때 1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얘를 이제 사전식으로 배열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요, 이걸 이제 좀 이쁘게 나열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열하냐면, 이 제일 첫 번째 자리를 보셨을 때 알파벳 순서가 가장 빠른 게 있습니다. 가장 빠른 건 A겠죠. 그럼 A가 여기 있고 여기 A인데, 그럼 누굴 먼저 세울 거냐 이거죠. 사전식 배열은. 그러면 두 번째 자리 보니까 B하고 여긴 C죠. 그러면 알파벳 순서 B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사전식 배열은 각 자리를 봤을 때 알파벳 순서가 빠른 쪽으로 이렇게 줄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A, B, C, E, D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는 요거죠. A, C, D, B, E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면, 요 이제 첫 번째 자리에 이제 A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B잖아요. 그럼 B를 보게 되면 여기 B하고 여기 B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두 번째 자리 보면 A가 빨라요, C가 빨라요. 당연히 A가 빠르겠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자리에는 얘를 먼저 씁니다. 그래서 B, A, C, D, E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고요. 네 번째 자리에는 B, C, A, E, D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C 요 두 개 남았는데요. 두 번째 자리 비교해 보니까 당연히 누가 빠릅니까? D가 빠르죠. 그래서 C, D, E, A, B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여섯 번째는 C, E, D, B, A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나열해가지고 이제 사전식 배열한다 그러면 일단 120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을 나열할 때 만약에 앞에 이제 문자가 이제 동일하게 순서로 가질 때, 뭐 이제 순서 제일 빠른 순서대로 A, B, C 이렇게 나열하죠. 그럼 이제 같은 문자이면은 두 번째 자리, 만약에 두 번째 자리로 갔다 그러면 세 번째 자리를 비교해서 우리가 알파벳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겁니다. 사전식 배열은. 그래서 혹시 이걸 하다가 잘 모르시겠으면은 선생님한테 다시 손을 들고 질문을 해 주시면 직접 가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자, C, E, B, D, A가 이제 몇 번째 오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이 앞자리가 C이기 때문에 앞자리가 A인 애들은 얘네들보다 무조건 위에 있단 말이에요. 먼저 이제 나열되겠죠. 그래서 여기 때 A가 먼저 첫 자리에 왔을 때 가지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요, A가 나갔으니까 이제 나머지 4개가 남았겠죠. 그래서 4개를 줄을 세우면 되니까 총 몇 팩? 4팩이니까 총 24가지다. 이렇게 이제 봐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C보다 빠른 게 이제 또 알파벳이 B가 있겠죠. 그럼 B가 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5개 중에 나머지 4개를 줄 세우면 되니까 4P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4팩이니까 총 24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C가 나오기 때문에 C는 이제 순서대로 이제 따주셔야 돼요. C 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를 보면 얘가 E니까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등장하고 이렇게 줄을 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나머지 3개 중에 3개를 골라 줄을 세우는 경우니까 6가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C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올 자리가 있겠죠. B, 그 다음에 B가 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6가지.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C가 오고 이제 D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D가 오고 나머지들이 뭐 줄 서는 경우도 물론 얘보다는 먼저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6가지 이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C하고 그 다음에 E가 왔어요. 이제 E가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 출발이 이제 B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보다 빠른 게 A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2개를 줄을 세우는, 자, 그러면 A가 왔을 때 나머지 2개를 줄 세우는 경우는 또 2가지가 되겠고요. 아유, 길죠, 그죠? 긴데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E가 오고 드디어 B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올 수 있을까요? 얘보다 이제 B가 왔는데 D보다 빠른 게 A잖아요. 그럼 A, D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 얘가 또 한 가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게 우리가 찾는 게 C, E, B, D, A가 이런 순서로 올 수 있겠죠. 이 2개가 자리 바뀌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몇 번째냐 그랬을 때 요 1번부터 7번까지의 경우의 수를 싹 다 헤아려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건 덧셈을 잘 하셔야 되죠. 그럼 여기 48,
됐죠? 여기 48. 그럼 여기는 12가지. 그럼 총 여기는 60가지죠? 60이고 여기는 이렇게 더하시면 이 몇 가지입니까? 9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69가지니까 총 얘가 이제 줄 서는 경우는 70번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식 배열은 여러분들이 어떤 나열된 문자들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줄을 세운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게 앞자리에 C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A, B, D, 그 다음에 E가 왔을 때,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른 순서대로 이거를 다 나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할 수가 있죠. 복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덧셈을 못해서 이렇게 덧셈을 못하는 게 아니라 덧셈을 하다가 실수로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100번째 오는 문자열인데요. 100번째는 여러분들 뭐 아까랑 동일하게 세주시면 됩니다. A가 오는 경우 이렇게 A가 왔을 때 총 몇 가지다? 아까 4P4 나머지 4개로 줄 세우면 되니까 24가지 4팩이죠. 그럼 두 번째는 B가 왔을 때도 동일하게 또 몇 가지? 24가지. 그냥 여기 24가지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오냐면은 C가 오는 거예요. C가 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24가지가 되겠죠. C가 올 때도 24가지. 이런 식으로 24가지. 자, 그러면 이까지는 이제 72가지죠. 그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 D가 왔을 때는 이렇게 4개가 이제 줄을 쓴다 그러면 얘도 24가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게,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얘가 이제 총 24개가 나오기 때문에 24개가 이제 4번 나오기 때문에 96번째, 그러니까 96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100번째는 이제 여기 몇 개 안 되니까 이제 일일이 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온 게 A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쓰면 C, 그 다음에 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97번째. 그럼 이제 두 번째 자리가 약간 변동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E, A, B까지는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 D, C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98번째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리가 지금 바뀌겠습니다. 왜냐면 요 두 자리는 이제 자리 바꿈이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게 되면 E, 그 다음에 A하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B 다음에 C죠. C, 그 다음에 제일 빨리 오는 게 B, 그 다음에 D, 이런 식으로 이제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빠른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9번째, 그 다음에 E, A, C, 그 다음에 요 두 개 또 자리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D, B,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100번째다라고 일일이 이렇게 좀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이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지만요. 아니,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가 일일이 다 나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때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순열까지 이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순열로 넘어가서 원순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르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연습 문제 푸시다가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